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숨고르기 장세에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경기 침체에 관련된 경고성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관련돼서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급은 좀 개선이 될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2,400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깨고 내려온 뒤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380포인트 선에서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90% 하락하면서 712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모시고 함께 하는데요.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유영아 과장과 함께 이슈부터 종목까지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바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장 직전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부터 짚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을 맞아서 어제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날씨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모두 1%대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 급등하면서 1,200원대를 되찾은 지 사흘 만에 다시 1,318원대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은 물량을 담아냈지만 강달러 기세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고 지수의 낙폭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2,400선을 이탈하고 2,300대로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CEO들이 각각 인터뷰를 통해 지금 현재 페드의 통화 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렵고요. 또 내년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내놓는 등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내려앉았는데요. 한편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가까이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코스닥도 0.9% 가까이 주저앉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700개가 넘는 종목의 주가가 빠지면서 이 하락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주저앉는 모습이었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어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 이 코스피 투톱 종목들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3거래일간의 약세를 딛고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5위의 이름까지 올렸는데요. 한편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응유엔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렸죠. 이 대기업 총수들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양국 기업 간에 15개 이상의 그런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는데요. LG의 경우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 건설 등을 위해 베트남에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을 밝혔고 또 대한항공과 베트남항공의 노선 협력과 효성과 LG, 롯데 투자 등 여러 협약들이 체결된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흐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아랍에미레이트 이 중동 건설 현장을 방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간밤에 2% 넘게 빠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장에서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까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모두 파란불을 켜고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SDI가 1.8% 넘게 빠지면서 69만 3천 원 선으로 70만 원 선을 이탈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홀로 빨간불을 켜냈던 네이버가 어제는 3%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내렸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견조한 걸로 나타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짙어지자 성장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애플은 자율주행차 출시를 2026년으로 연기한다는 소식을 내놨죠. LG전자와 LG이노텍 등 이 애플과 협력 관련주들의 흐름을 조금 더 오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도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모두 내림장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53,2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네이버가 0.81% 어제에 이어서 약세를 보이면서 18만 4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닥에서는 1,200개가 넘는 종목이 부진하면서 이 하락 종목 우위의상이 연출이 됐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모든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장은 어제 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제약바이오와 게임주 등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새파랗게 멍이 든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카카오게임즈만이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42,3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밖에 모든 종목들은 하락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1.34% 내리면서 10만 3천 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다른 2차 전지주로 꼽히는 LNF도 1.3%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8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LB가 2% 넘게 하락하면서 5위로 주저앉고 3만 1,2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어제장 모든 종목의 주가가 빠지면서 눈물바다 같은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11월 말에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 사흘 사이에 17,000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에도 역시나 눈물바다 같은 장이 연출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61% 내려앉으면서 12만 2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15% 약보합, 천보 같은 경우 2% 가까이 내려앉으면서 23만 1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였던 특징주들, 또 오늘 주목해보셔야 할 특징주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죠.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5%를 넘길 수도 있고 또 2월에 빅스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이 내디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금리 인상 기조에 웃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제주은행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 7%의 강세를 연출했는데 오늘장에서는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6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코스닥에서는 푸른 저축은행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2.85% 거의 3% 가까운 상승폭을 그려줬는데요. 오늘장에서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12,7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SAM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인기 3D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의 제작사로 알려진 종목이죠.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장 첫날이기도 했는데 29%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3,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네요. 네, 이어서 어제 애플의 간편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임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드렸었는데요. 한국정보통신이 어제장 장중에는 19% 넘게 오르면서 정말 강한 흐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6.74%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 넘게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3,85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니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죠. 29.8% 상승했는데요. 이 위니아 그룹은 유통 전문 계열사인 위니아 에이드를 통해서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로 꼽히면서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25%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흐름 이어가면서 2,800원대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입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를 홀린 네이버 신사옥 이 1784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로봇 전용 승강기에 AI 의료 지원 등 이 로봇의 공존을 이끌어내는 빌딩인데요. 이 지에넌 에너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네이버 신사옥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수주해서 시공한 실적을 보유한 지에넌 에너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우디 주택부 장관 방한에 수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2월 7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볼 수 있을지 개장 상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는 떴네요. 0.30% 코스피 하락 출발하고요. 코스닥 0.53%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쭉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에서 저희가 짚어볼 포인트 어떤 포인트일까요? 우선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하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형 기술주의 특정 금지법 이슈, 또 온라인 광고 규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개별 종목에 의한 이슈죠. 그렇지만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의 지금 현재 장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보다는 약간의 하락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경기도나 이슈가 있어서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곤 하지만 미국 증시가 떨어진 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낙폭을 가져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국 증시는 아무튼 하락 마감했고 또 달러에 대한 강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11월 수출과 수입 지표 결과가 좀 발표가 되는데. 그전에 그전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대치는 좀 낮죠. 하지만은 더 부진한 수치가 또 발표될 때에는 약간 시장에서의 충격은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 지표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폭의 하락은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강한 업종이 바로 이제 보험 업종입니다. 지금 삼성생명 0.59%, 삼성화재가 0.51%, 하나생명 0.42%, 메리츠화재가 0.2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고려산업이 2.8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상이 지금 0.95%, 대한제분이 0.74%, 롯데칠성 0.65%, 농심이 0.6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통신업종도 역시 시장 대비 괜찮습니다. LG 플러스 0.42%, KT가 0.2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의약품 업종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종근당이 0.71%, 한미약품이 0.59%, 그리고 셀트리온이 0.58%, JW생명과학이 0.41%, 대원제약이 0.2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업종도 괜찮네요. 오늘 다울투자증권이 13.48%, 유아증권이 0.65%, NH투자증권이 0.32%, 키움증권 0.2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유통업종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BGF 리테일이 3.62%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BGF 리테일에 대한 증권사 평가가 계속 좋습니다. 역시 편의점 사업이라는 유통업종 안에서도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편의점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성장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BGF 푸드, BGF 로지스 같은 종속회사들의 성공 실적도 좀 괜찮고 역시 이
소비 경기 침체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편의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간편식이나 여러 가지 좀 그 비식품 위주의 어떤 좀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JF 리테일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좋고 목표 주가도 좀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성홀딩스가 2.51%, 한세MK가 1.16%, 한국화장품이 1.03%, GS 리테일이 0.85%, 대구백화점이 0.8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가스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약간 좀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가 1.28%, 삼천리가 0.16%, 경동도시가스가 보합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코스닥 업종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상승하는 업종은 오늘 없네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시장들의 강한 모습은 인터넷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다나와가 1.32%, 카페24가 0.44%, KINX가 보합, 예스24는 0.91% 하락, 가비아가 0.94% 하락하고 있고요. 종이 목재 업종도 괜찮습니다. 국일재지가 2.79% 상승세 보여주고 지금 대양재지 보합, 동아기업이 0.32% 하락, 한국패키지가 0.9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주산업이 6.1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그 상승 폭이 크게 좀 나타나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역시 뭐 오늘 그 여러 가지 뭐 대주산업도 그렇고 지금 그 뭐 한일사료도 그렇고 뭐 지정적 리스크가 불거진 건 아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8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미래생명자원은 3.28%, 체리브로가 2.91%, 한탑이 2.28%, 팜스트럭 0.77%, 카나리아 바이오가 0.3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출판 매체 복제 기업도 괜찮습니다. 비플라이 소프트가 5.59% 상승, 양지사가 1.94% 상승, SM 라이프 디자인이 1.2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업종도 좋네요. 지금 실리콘트가 4.29%, PM풍년이 2.62%, IS인 커머스가 2.05%, 청담글로벌이 1.4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뭐 청담 글로벌에 대한 시장에서 평가도 지금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화장품줄에 대한 뭐 지난주부터 그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뭐 아모레퍼시티, 뭐 토니모리, 뭐 이치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중국 쪽에서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주 초반에는 좀 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지난주에도 지속이 됐죠. 지난주 반짝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도 지속이 되면서 어떤 시장의 낙폭은 좀 제한되는 구조로 갖고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통신장비 업종 괜찮습니다. 에이스테크가 5.48%, 이노인스트루먼트가 4.79%, 인포마크가 2.04%, 가온미디어가 0.5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지금 현재 뭐 1위부터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좀 보합이고 LG에너솔루션이 0.89%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하락, SK하이닉스가 1.36% 하락, 그리고 삼성 SDI가 0.57% 하락, LG화학 같은 게 1.02% 하락, 현대차가 0.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하락폭이 뭐 1위부터 30위까지 봤을 때 이 LG전자가 지금 현재 5.97%로 하락폭이 지금 크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LG전자 최근에 뭐 지난주도 그렇지만은 매수세가 좀 그나마 좀 올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 대한 어떤 그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약간의 좀 뭔가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1위부터 50위까지 한번 볼까요?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거의 뭐 많이 안 나오는 현재 상황인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롯데케미칼이 지금 1.89%의 상승세로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락폭이 LG전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외에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1위부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0.29% 하락, 세트론 헬스케어가 보합, LNF가 0.74% 상승, HLB가 1.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지금 상승폭은 LNF, HLB 두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세는 좀 아닌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위부터 30위, 50위까지 기업도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어떤 등락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승폭이 그나마 좀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가 0.95%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여러 가지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지난주에 좀 관심을 받았었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전에는 어떤 동영상, 어떤 그런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가 약간 광고 대행사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태국 쪽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시장까지도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현재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어떤 제작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재에서 아프리카 TV에 대한 어떤 게임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업체로 좀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 또 다른 종목을 보면은 큰 폭의 어떤 특징적인 상황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좀 2차 전지 안에서 LNF가 좀 선전을 좀 오늘 하고 있죠. 0.74%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LNF라고 한다면은 그냥 테슬라 주식이라고 좀 많이 인식이 있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실적도 계속 좋아진 상태지만은 기술 이전이나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잡음이 좀 있어서 주가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전에 예상 추진했었던 그런 사업 쪽에서의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쪽에서 공장 생산 능력만 올리면은 당연히 테슬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들에 대한 수요는 저는 계속 무궁무진할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좀 어떤 경기 지표를 잘 살펴보고 좀 시장을 어떤 매수라기보다도 현금이나 어떤 주식 매수보다도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는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상황 쭉 살펴주시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장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데 꼭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시장 속에서 돌파구 마련해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종목 매매 시그널 잡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 선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오전에는 좀 약세를 보일 거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 이제 반등의 저점, 힘의 이제 균형점이 이제 파동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언제 좀 찾아올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파동으로 보면 한 번 큰 폭의 상승들, 이게 작은 폭의 상승은 한 번의 눌림목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큰 폭의 상승은 이제 이중바닥,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 조정이 약간 길어지죠. 그러니까 더 큰 폭 상승은 다중바닥. 이런 부분들이 뭐 진행이 된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지금 전체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낮은 어떤 진폭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눌림목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물론 이제 삼중 눌림목이나 뭐 다중바닥 이게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단기 저점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고점 운봉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보면은 5일간 하락을 좀 했고요. 물론 이 이제 첫날하고 이 마지막 날은 이제 숨고르기 이제 십자 도징 형태를 현재 보여주고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현재 5일이 이제 중요한 기준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추세 반전, 약간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빠졌지만은 오늘 이제 추세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빠진 부분들은 어제로 약간 기속이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도 우리가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뭐 최종 고점 대비 조정이 굉장히 오늘까지 18일, 내일 이번 주까지 하면은 거의 한 달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사실은 받을 만큼 받은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저점에서 보면 한 달이 조금 넘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본격적 상승부터 이제 보시면은 거의 한 달 상승, 한 달 행보의 끝자락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중 눌림목을 보이고 반등의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증시의 흐름들을 약간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지금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여전히 좀 행보의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흐름들 같은 경우도 박스권 채널의 형태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지금의 흐름들이 약간은 저점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상황이 약간 긍정적으로 약간 보여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모두 이제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좀 기록을 좀 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이 이제 이 전체 이제 순환의 어떤 저점에서 어떤 터닝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큰 분기점은 이제 FOMC 이제 회의 결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3일, 14일 이 부분들이 이제 분석이 되겠지만은 미선 이제 숨고르기가 이미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 반전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 중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잠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이때 이제 드렸죠. 1440을 이론적으로 주어진 현재 저항값이 파동값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재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뒤로부터 급락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1선의 어떤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 여기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약간 하락 추세의 어떤 흐름이
약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흐름으로 약간 상황을 좀 보시면은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시장 이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아직 뭐 큰 어떤 주도적인 움직임 업종들은 아직 없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지금 보는 부분들이 오늘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지만은 중국에 대한 그 현재 현재 제재 어떤 조치들이 좀 약간 풀리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 한알령에 대한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화장품주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떴을 때 현재 코리아나 한국양품 제조, 터니모리, 그 다음에 클리오 이런 종목군들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코리아나가 현재 이 박스권 상단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크게 이제 상승을 박스권 돌파를 해주고 상승 삽발 형태가 나오고 지금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좀 해준 흐름이 좀 진행이 된 하루 이틀 더 숨고르기를 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약간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더불어 한국 상품하고 한국 제조 이 부분들도 약간 주목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상품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일주일 정도의 운봉을 보이고 오늘 첫 양봉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국 상품 제조도 약간 비슷하죠. 고점 대비 지금 5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초기에 5일 정도 조정 부분들이 하나 이제 맥점으로 좀 작용이 됐기 때문에 한국 상품 제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조 쪽은 좀 이익이 높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들은 조정이 있으면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니머리도 제가 이제 클리어와 함께 이야기를 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5일선을 좀 타고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현재 그 한국 콜마나 이제 OEM 관련된 부분들,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 그 이격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콜마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는 이격이 약간 높은 상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성장 흐름들이 약간 나와줄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하는 봉쇄령 해제에 대한 어떤 흐름들, 화장품주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한알령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전체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흐름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중기적으로 약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지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이제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5G, 그다음에 SI 업체 부분들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제 약간 이거는 대신정보통신 부분들이 오늘 크게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I 업체 부분들도 이제 카카오의 이제 데이터 센터 이 부분들을 현재 이제 분산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호재 뉴스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의 어떤 순환매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약간 보셔야 될 것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오늘 제주은행이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들 약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은행도 지금은 좀 이익이 높기 때문에 약간 뭐 조정이 오면은 봐야 되는데 아무튼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서 현재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또 시총이 약간 가벼운 초 PBR 어떤 흐름들이고 약간 오랭주의 어떤 그 후발주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도주인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며칠간 좀 숨고르기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은행주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가 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대장주 형태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외에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 현재 5G 쪽 관련된 부분에서 대신 정보통신에 이어서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들이 차트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오늘 거래량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에 해당이 되고 또 삼각수렴령 끝자락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통신 장비 관련된 부분들도 그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페이 관련된 부분 때문에 RFID 관련된 NFC 기술 관련된 종목군도 약간 뭐 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 현재 코나이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삼각수렴령 한 달 정도 상승하고 약간 삼각수렴 형태로 이제 보여주다가 2차 상승 초입 국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신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아모텍 같은 종목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 급등 숨고르기 이후에 여기서 이격 조정 보이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5G 그다음에 RFID 관련된 부분들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과 그에 따른 이슈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6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폭을 조금씩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폭도 더 커지지 않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네요.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자세하게 수급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유영아 과장님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늘 자세하게 수급별로 종목을 체크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수급의 어떤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어제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급락세를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시황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황 먼저 조금 체크를 하고 앵커님 말씀하신 수급 상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 IB 시장들의 침체를 우려하는 발언 등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반영해온 부분은 이제 배드 뉴스, 굿 뉴스였는데 나쁜 뉴스가 이제 나쁜 뉴스로 인식이 되어 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내 시장도 이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일부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3연속일 매도를 양시장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아무래도 9일 발표되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아무래도 PPI는 이제 그 13일에 공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CPI를 미리
좀 가늠하게 해줄 수 있는 선행지표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도 제가 볼 땐 일부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FOMC 같은 경우는 CPI 발표되는 13일에 시작을 해서 14일에 결정이 되면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점도표라든지 금리 인상의 폭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 멈추면서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보는 일부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지금 시장이 좀 하락세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에 대한 시선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경기 침체 시기가 좀 지연된다라는 어떤 걱정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의 시기도 지연이 되고 회복 시기도 그만큼 지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회복의 시기를 바라보고 증시가 상승하다가 좀 멈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선 오늘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체크해 볼 텐데요. 상위 종목인 제주은행 눈에 띄실 겁니다. 그저께 많이 빠졌었는데요. 어제 제가 많이 빠졌는데 사모펀드가 이것을 물량을 거의 다 받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추가적으로 강한 매수가 추가적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7%가 상승을 했고 오늘 11%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한지주 쪽, 모회사인 신한지주 쪽에서 매각을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주은행이 매각에 대한 이슈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주은행이 오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체질적인 개선되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그룹 안에서 일반 은행을 2개나 가져가는 것은 신한지주 쪽에서 그렇게 원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형식, 즉 디지털화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거든요. 특히나 K뱅크나 토스와 같은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 쪽으로의 변신을 염두에 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 시중은행에 대한 체계가 완벽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터넷 은행 쪽에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해당 분야를 선점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대형은행 이사, 특히나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이 대형 인터넷 은행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우리은행은 K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카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어떤 니즈가 저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은행의 주가 움직임을 유심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정보가 빠른 사모펀드 쪽에서 컨빅션 있게 계속해서 매수를 지속해 나가는 부분은 쉽게 넘기기에는 좀 눈여겨봐야 될 투자 아이디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보이지 않던 종목 현대 이지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1위의 MS를 점유하고 있는 복지몰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작년 7월 이후에는 기관 수급이 거의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자회사 인수 이후에 기관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회사는 계절성이 상당히 뚜렷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계절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보통 1분기가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에요. 현재 내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내년도까지 주가는 의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내년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연말에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로 인수된 이후에 성장 속도가 좀 더뎌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에 주가는 크게 하락세를 좀 겪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대형 그룹사로 인수가 됐었기 때문에 대형 그룹사의 어떤 캡티브 마켓의 확대를 시장은 좀 빠르게 이어나갈 것을 봤는데, 이 부분이 좀 진행이 좀 더뎌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실망감에 매물을 출회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열사별로 뜯어보면 사실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이 복지몰을 거래하던 기업과의 어떤 남아있던 계약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룹 내에 현대 이지웰이라는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고 해서 복지모를 일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인수하고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기대하는 범현대화로의 본격적인 계약들, 특히 수주 같은 부분을 꾸준하게 따내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플로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기관들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보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마트입니다. 어제 이제 한 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시장이 기대하던 부분이었죠. 의무휴무일 변경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은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은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이제 결정을 해라는 어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진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10월 정도에 이제 좌초되는 것 같았던 해당 규제 시행이 어쨌든 다시 이렇게 부각되면서 어쨌든 동사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호재성 재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관도 이를 통해서 펀더멘털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당장 시행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 정부 정책의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은 기조와 방향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또 주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는 1년 넘게 5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고, 또 시장의 특성상 방어주적인 유통주에 일부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주목해 보실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점포당 리모델링이 올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 안 좋았던 실적의 기조효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이마트 턴어라운드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오늘 종목으로는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YM텍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릴레이를 만드는 기업이고 2차 전지와 이제 성장의 궤를 좀 같이 해볼 만한 중장기적으로 보실 만한 실적 성장주라는 생각인데, 현재 이제 전기차나 ESS 충전기와 같은 시장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글로벌 점유율 아직 1% 미만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가팔랐다가 지금 단기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이 회사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은 수출 비중이 66%까지 성장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영업 마진이 38%까지 기록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릴레이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어요. 파나소닉이나 덴소와 같은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율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과점, 그다음에 기술력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30% 이상, 그러니까 40% 가까운 마진율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가동률 3분기 기준으로 100%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A 성장이 제한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회사 이에 맞춰서 4라인 증설 11월 말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QA 성장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도 기관 수급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계속 기관 수급 이어지고 있는 쪽이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모멘텀이 발생을 했죠. 정책 모멘텀인데 광케이블화 의무와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의결되면서 정책 모멘텀이 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황 같은 경우는 광섬유와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중국발 공급 과잉을 3년을 거쳐서 이제는 공급 과잉 국면을 바닥을 좀 통과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중국산 광케이블 쪽에다가 덤핑 관세를 지금 최대 44%까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국내 기업으로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 이런 지금 중국의 어떤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섬유와 광케이블 수요는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3년 만에 2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2분기와 3분기 모두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광케이블과 광섬유 쪽 수요가 도대체 왜 좋은 거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과 유럽 쪽에서 통신 인프라 투자가 좀 늘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통신망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정부도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가비트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유럽,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통신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우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증가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모재 생산부터 광섬유, 광케이블까지 제조가 일괄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대한광통신 유일하기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사로 수급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국내나 해외 메이저 광케이블 수요자 쪽에 직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국영통신사라든지 우크라이나 전력통신사 같은 경우가 실제 기존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모멘텀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